백기락 꿈의 실현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전반부에는 직업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2000년부터 시작되면서 1999년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돼서 벌써 3년 넘었고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가 익숙해진 시대가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비대면 시대가 돼 있다. 그래서 교육 방법도 바뀌고 있다. 또 비대면 교육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비대면 교육 효과 진짜 있나요? 어떤 데 보면 뭐 뉴스 보면 그 비대면 시대에 뭐 아이들 평균 성적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졌는데 비대면 교육 이후에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 걸로, 학력이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대면 교육의 효율성이 낮냐는 아니고요. 비대면 교육에 맞춰진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거죠. 아하.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출석 안 매기고요. 시험 안 치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 되는 노트북을 둔 상태에서 이전에 하던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집중하게 만들려면 지금 하는 방식에서 뭔가를 많이 바꿔야겠죠. 그런 준비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대부분 그런 준비에 맞춰지지 않은, 즉 이전의 방식이 그냥 온라인으로 송출된 거잖아요. 당연히 수업 도구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했겠죠.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상위 5에서 10% 학생들은 오히려 학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즉 여기에 뭐가 있냐. 자기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자기 주도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냈다는 거죠. 아하. 저도 지금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있을 때에는 1년에 세미나를 다녀도요. 1년에 100시간 듣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100시간. 네, 근데 제가 작년에 700시간 이상, 재작년에 680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 시대에 온라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수업을 뭐 강원도에 가지 않고 대구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주니까. 또 온라인의 좋은 점은요. 오프라인 때는 정원이 있었죠. 그쵸. 온라인 정원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적인 공평함도 제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교육의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지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뭐 저희도 TV 보다가 딴짓 하잖아요. 그쵸.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보완할 것이냐만 고민을 한다면 또 교재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이 옵션이고요. 온라인 교육이 메인인 게 맞습니다. 미래 교육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메인? 네. 예. 오프라인 교육이 옵션. 온라인 교육이 메인. 네. 아하.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좀 상위 5에서 10%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씀하셔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친구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부작용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저기 양평 이런 데다가 펜션을 얻어서 강남에 일타 강사 데려다가 한 4-5명 공부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사실 우리 사회는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싫어하다 보고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학생들은 수업이 잘 안 돼. 그리고 사실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하셨겠지만 저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사실 대학생들도 한 절반은 강의 잘 안 들어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 어떻게 집중시킬 거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주로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치지 말자거든요. 아, 시험 치지 말자. 네, 과제 주지 말자. 시험 그리고, 과제? 네. 최고의 교수님인데? 수업의 핵심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당위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MZ세대에서 비난도 많이 하지만 MZ세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또 물불 안 발휘를 할 수 있는 세대가 또 그 세대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본인이 해야 됐다고 판단이 들면 본인이 모든 재산을 쏟아서라도 할 수 있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왜 공부가 되지 못했을까?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따져보면 앞에 충분한 설명을 안 한 거죠. 좀 전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수학 공부하고 할 때 정말 싫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데이터 처리를 좀 깊이 배우다 보니까 아니 왜 고등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 거죠.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맹목적으로 시켰다. 네. 제가 그때도 제가 고민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도대체 이 미적분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계산기로 쓰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문제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수돗물의 양을 뭐 미적분들에서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아니 그 계량기로 할 일을 왜 사람 보고 계산을 시키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AI를 배우면서 접근을 하니까 네. 아 그때 이 수학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터넷이 교재가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뭐 학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 떨어지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냥 입시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아하.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정말 게임을 원하면 네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하고 싶다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게임 원서 같은 거 한번 사다 줘봤는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컴퓨터 좀 일찍 만졌는데요. 게임 만들겠다고 일본어 사전 뒤지고 영어 사전 뒤졌던 기억이 나요. 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왜냐면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의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가르치시는 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학문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진다면 적어도 뭐 100%는 아니어도 90%가 성적이 떨어지는 일들은 막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네. 되고 그리고 각각의 과목이나 이 공부할 때 이게 너가 하고 싶은 일은 어디 적용된다. 그럼 일부 또 수포자 같은 애들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저 문송합니다로 갈 거니까 저 수학을 하기 싫어 이런 애들 나올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수학을 저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의 기본 수학은 해야 되고 네. 적어도 이제 미적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고2 정도까지 수학은 해주면 좋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다만 전 그런 어떤 취지가 안 생기면 용돈으로 꼬셔야죠. 용돈으로. 용돈. 예,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참 싫었는데 네. 친구 4명에서 일주일에 10,000원씩 걸어놓고 서로 공부해서 네. 이제 시험 문제 낸 다음에 1등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하. 밤새면서 공부했어요. 그 10,000원을 그때 10,000원이 엄청 크지. 네, 그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뭐 취지라는 게 멋진 거는 뭐 인생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작은 용돈과 인센티브로라도 이런 매력들을 느끼게 해준다면 저는 대부분 학생들은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비대면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부터 이게 비대면 교육 효과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우리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교육 방송뿐이 없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지 네.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 더 비효율적이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수학 공부 왜 하는지 잘 이제 다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를 이제 깨달았으니 뭐 너무 늦은 거지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또 여기 또 이게 있어요.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나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성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대학에서는 새내기들이 MT도 안 가고 뭐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뭐 참석하지도 않는다 그래갖고 뭐 거기 참석하면 뭐죠 그 쿠폰도 주고 뭐 이런다 기프티콘도 뭐 준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되면 이런 게 또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대면 교육을 메인으로 둔다면 당연히 이제 네트워킹에 대해서 재설계를 하겠죠. 학교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쉬웠다면 다 집에 있다면 모으기가 어렵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미 학교에 가도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를 못 깨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능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갑자기 확 우르몰리고 있지 않죠. 왜냐면 그 이유가 혼자나 소수의 2-3명끼리만 돌아다니니까 각자 가니까 이제 몰려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럼 이미 우리가 수십 명을 모으는 일은 비효율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과감하게 아니 뭐 학교부터 주사일 하면 안 될까요? 주사일 주사일 학교부터 주사일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꼭 모여서 해야 될 수업이면 주 3일 하고 이틀은 집에서 하고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우리 학교에 가서
더 액티비티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함께 스터디도 학교에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갔을 때 그 효율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효율 얘기하는 거는 바로 수십 년간 이어온 교육 방식을 메인으로 뒀기 때문에 비대면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비대면이 전제로 설계를 한다면 이게 완전 달라지죠. 오히려 그러면 MT도 더 일찍 갔을 거고요. 지금처럼 대학생들이 MT 안 가는 것도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 2, 3학년들은 같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도 지금 바로 밑에 학년을 못 끌어안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MT 자체가 제가 보기엔 9세대 문화거든요. 우리도 MT 갔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술을 많이 학생들이 먹이고.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이었다거나 그러면 MT 안 가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몰리겠죠. 따져보면 우리가 축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렇죠. 왜 MT는 모았을까? 그냥 제가 봐도 MT가 재미없는데요. 뭐 할지 제가 딱 보이는데. 가서 술 먹고. 예, 예, 술 먹고. 응. 그렇다면 이거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 예전에 그 교육의 틀, 예전에 액티비티 틀이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MT 가서 우리 생각나는 게 자기소개하고 뭐 장기자랑하고 술 먹고 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왜 족구한 게임하고 오고 막 이게 완전 MT 문화니까 지금 세대들은 아니 맨날 술 먹고 이런 거 왜 미친 짓을 왜 해? 맞아요. 뭐, 뭐 이런 거고 선후배의 그 강압적인 분위기 뭐 이런 걸 깨서 오히려 지금 우리 백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뭐 MT에서 컴퓨터 갖다 놓고 스타크래프트 뭐 대회 막 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올 것 같네요. 네. 그런 생각이 변화를 네. 좀 그리고 요즘 학생들 카메라로 자기 얼굴 띄우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자기를 노출한다?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예를 들면 이 틀 자체를 없는 상태에서 해보면 완전히 혁신적인 말씀하신 대로 뭐 요즘 뭐 롤이나 이런 것들 그죠.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네. 대회를 열면 그리고 거기서 상금을 주는 게 그렇죠. 제가 보기엔 더 열심히 올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우리 백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백 대표 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해가 좀 돼요. 완전히 재설계하고 틀을 다시 바꾸자. 그럼 이 사회적인 교육의 틀을 좀 바꾸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청년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 교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하죠. 꼰대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기 소개를 보니까 독서 클럽을 운영하신다고 네, 돼 있는데 어떤 독서 클럽이에요? 이름은 이제 제가 책 읽는 나무라는 제가 네. 책도 좋아하고 제 대화명이 또 나무라는 네. 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 20년 되어 갑니다. 20년. 그래서 책 읽는 나무라는 모임을 했고 지금 이제 성인분들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평일 저녁에 한 번씩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모임의 취지는 재밌는 책은 하지 않는다. 필요한 책, 잘 안 읽는 책, 하지만 꼭 필수적인 책만 고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할 때 그 많은 대부분 독서 모임은 유명한 책, 이슈가 되는 책. 그다음에 읽기 쉬운 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책은 알아서 읽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재밌는 거는 말려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몰래도 하지. 아까 수학도 문제였지만 수학이 하기 싫은 이유는 저도 수학이 재미없을 때가 많은데 해야 하는 것들은 잘할 수 있다가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줄 때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책이라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대신 이때 주도자가 중요해요. 그냥 끼리끼리 모이면 절대 진도 안 나고요. 진행자 조금 훈련된 사람이 이끌어줘야죠. 그분이 이제 조금 저희도 페이먼트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책을 좀 미리 읽고 질문도 가져오고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책과는 또 다른 인사이트도 얻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20년이나 끌고 온 이유는 저도 도움받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그 운영을 해주시는데요. 저도 거의 매달 참석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 책 한 권을 넣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정작 책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책을 통한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인분들하고 좀 오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실 저도 잘 안 읽는 편인데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읽으려 하지 마시고요. 네. 어디에 써먹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샀어요. 네.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해결을 봤는데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후자가 더 좋지 않나요? 네, 책을 자꾸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랬죠. 책이 희소했으니까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죠, 뭘 꼭 그렇죠. 읽어야 되고. 꼭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야 돼. 저는 실용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읽었는데 내가 원했던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그 독서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풀고자 했던 혹은 내가 얻고자 했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지만 나는 충분해. 그럼 오히려 그 독서가 더 나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져보면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수십 년 전, 아니 수십 년도 아니죠. 독서에 대한 얘기는 그렇죠. 수백 년 내려오는 그렇죠, 문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를 전제로 두지 않으면 얼마든지 독서 모임도 바뀔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영화 보고 나서. 연극 보고 나서. 왜냐하면 충분히 좋은 영화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바쁘다고 안 보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번 달에는 이 영화 보고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영화가 주는 그 강렬함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저희는 읽는다라는 행위를 미래에 써먹고 예측한 노래 미래를 읽는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책을 읽는 것은 결국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미래를 좀 엿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영화도 읽을 수 있는 거고 연극도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넓혀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꼭 이 종이로 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넓혀간다. 근데 참 우리들은 이 전자책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전자책 힘듭니다. 네, 전자책도 보기가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연극도 볼 수 있고 새로운 문화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말씀 들려줍니다. 그럼 이분들이 열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시고 열의가 어느 정도고 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가 25명. 25명. 네. 한 번도 저희는 100명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요. 네. 뭐 세미나 때는 많이 오시지만 독서 모임은 최대 인원 25명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10명 미만. 뭐 조금 늘었을 때 12명, 조금 한 8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째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오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좀 더 저희도 이제 오가는 시간을 많이 줄이니까 이제는 뭐 맛집도 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나 문화를 좀 넣으면서 우리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앞으로도 저는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화를 하려면 또 너무 많이 오셔도 그렇죠. 대화가 안 되기 대화가 때문에 너무 사람 많으면 예, 대화가 안 되죠. 2시간 동안 해보니까 15명 넘어가니까 대화가 한계치가 오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네, 분이 그래서 있을 수 그런 있겠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많은 것은 바라진 않지만 일정한 인원 안에서 오래 가기를 바라고 있죠. 주로 어떤 책들을 선정해 주십니까? 아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책이나 뭐 쉬운 책이 아니라 그 자기가 필요로 하는 책을 어려운 책을 좀 선정해 주신다는데 해주신다는데 주로 어떤 책을 좀 선정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제가 이제 열심히 고르는 책들이 우주, 그다음 기술, 뭐 바다, 환경도 예를 들면 그런 인문학적인 게 아니라 환경 처리 기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아마 지금 곧 수학도 곧 한 권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수학이요? 네. 왜냐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책이 그래도 제일 돈이 적게 들어요. 수학 뭐 배우려고 지금 우리가 학원을 가겠습니까? 그쵸. 그냥 책 한 권 잘 선택해 드리고 그 책이 틈날 때 조금이라도 보게 만드는 게 저희 힘이기 때문에 대신 그러기 위해서 제가 1년에 책 한 500에서 700권 정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3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을 이제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너무 이제 투표로 또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편중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이 책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읽기 어려운 책들이 많죠. 그래서 대신 읽어두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핫한지 예를 들면 요즘 뭐 챗GPT 같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챗GPT 그거 좀 핫하죠. 엄청 핫하죠. 근데 그 안에 얘가 이거 왜 핫한 건지 도대체 구글 검색이랑 뭐가 다른지는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이걸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때 예를 들면 그 뒤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얘기들을 조금만 더 다뤄주면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 어떤 걸 대비하겠다 되는데 그냥 피상적인 면으로만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경시하는 상황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한두 단계 더 들어가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하. 최근에 그러면 그 지금 챗GPT 말씀하셨으니까 최근 혹시 소개해 주신 책 기억나시는 거 한 가지만. 최근에 지금 챗GPT는 전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지금은 그냥 이제 맛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검색이 이렇게 넘어간다면 챗GPT가 대화형 검색어로 봤을 때 거기에 오류 데이터가 많아요. 그 오류 데이터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가 지금의 저의 가장 화두여서 그런 어떤 검색 기술이나 DB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책 이달 지난달에 소개했던 책이 뭐예요? 지난달에는 네. 원싱이라는 원싱? 원싱이라는 네. 책을 이제 추천해 드렸고요. 우리 책 소개하면 이게 책 이렇게 책 나와서 소개하고 이러면요 우리 저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 말로만 원싱이라는 책. 어떤 원싱이라는 책입니까? 이제 한 가지에 뭐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저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이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원싱을 고르셨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된다는 제가 찬성. 대신 매번 항상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은 반대.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를 하다가 서서히 선택권을 좁힌 다음에 하나에 집중하자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책을 꼭 선정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찬성시키는 건 아니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또 생각이 얽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아하 원싱.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책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할 수 그럼요. 있고 네, 그럼요. 충분히 그런 거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하 지금 제가 사실 이 말씀 왜 여쭤봤냐면 뭐 이번에 무슨 공수처? 공수처가 아니라 저 국가수사본부장 뭐 아들 뭐 그 네네.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어느 분이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뭐 1번은 맞다. 잘못한 거로 처벌하는 건 맞는데 2번 그냥 피해자 방어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 사람에서 그런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길래 이렇게 보는 새로운 시각도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원싱 말씀하시니까 이 책이 다 좋다고 하는데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좀 신선해서 지금 제가 여쭤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한 2, 3분뿐이 안 남아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마지막으로 미래 우리 직업이 이제 교육과 많이 연관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업이 이제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모르잖아. 모르죠. 어떤 직업이 또 이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없어질 직업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없어질 직업이 어떤 건지 또 생길 직업이 어떤 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확실한 것은 역사가 오래된 직업, 그다음에 많이 외워되는 직업, 반복되는 직업은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대체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빨리 버려내는 힘. 이 스피드에 일단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직업인으로 사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가져라가 아니라 최소 세 개의 직업을 가져라. 최소 3개. 네네. 그건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메인 잡이 있으면 서드 잡도 뭐 세컨 잡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 엔잡너 그러듯이. 네, 저는 이제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세컨 잡까지는 하고요. 서드 잡은 뭐냐면 당장 돈은 안 되고 적자인데 미래를 위한 직업. 그래서 책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약간 돈도 벌어보면서 해보면 쓰는 돈은 많겠지만 경험으로 쌓이는 건 AI가 못 따라오거든요. 암묵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 3개 정도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하. 마지막 우리 그 백기락 대표님의 이야기는 그 최소 직업의 세계를 가져라. 최소 세 개의 직업을 가져라. 그러니까 엔잡노 개념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